최근 이더리움이 $4,000를 돌파하며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알트 시즌 인덱스가 40선에 머물고 있어 광범위한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되기보다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알트코인 대장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리플 XRP와 솔라나 SOL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기 위해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두 코인을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랠리의 성격, 뉴스 vs 기술. 두 자산의 가격 상승 방식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리플, 주로 굵직한 뉴스에 반응하는 헤드라인 랠리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ESE, 소송 이슈처럼 중요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솔라나, 즉 SOL, 기술 발전과 네트워크 성숙도에 따라 가치가 서서히 반영되는 타임라인 랠리 성향이 강합니다. 단발성 뉴스보다는 기술 로드맵의 진척, 그리고 온체인 생태계 성장이 누적되면서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이끄는 방식이죠. 물론 두 자산 모두 양쪽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XRPP는 뉴스에 민감하고 솔라나는 지속적인 기술 성장에 따른 지속력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제도권 편입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현물 ETF 승인입니다. 리플에게 가장 큰 호재는 단연 SEC와의 소송 종결입니다. 지난 2025년 8월 8일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수용하며 4년 반에 걸친 법적 분쟁을 끝냈습니다. 항소 절차까지 모두 종료되며 리플은 미등록 증권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냈습니다. 이로써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시가총액 3위 자산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이제 시장의 시선은 리플 현물 ITF 출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여러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XRP 현물 ITF를 신청하며 리플은 유력한 승인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리플은 국가기관 은행 라이선스 신청, 스테이블코인 발행, 그리고 공격적인 M&A를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의 진입을 위한 다층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역시 전통 금융권으로의 침투 경로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7일 파생상품 거래소 CME 그룹이 솔라나 선물을 출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된 선물 시장의 출현이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바네크, 피델리티 등 미국의 자산 운용사들이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했으며 SEC 역시 새로운 선물 시장 데이터가 몇 달간 축적되면 승인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친암호화폐 분위기 속에서 솔라나가 XRP와 함께 SEC 승인 1순위 알트코인 현물 ITF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코인 모두 제도권 편입 측면에서 중요한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XRPP는 규제 명확성에 따른 금융권 채택 기대감이, 솔라나는 높은 기술력에 대한 기관의 투자라는 식으로 성격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자산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각자의 강점과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리플에 기반인 XRP 레저는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가 매우 낮다는 장점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디파이나 MPT 트렌드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XRP 레저에서는 기술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MM, 자동화 마켓, 마이커, 기능, XRP 레저의 탈중앙화 유동성 풀을 가능하게 만들어 디파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상 머신 호환 사이드체인 도입,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기반 앱을 XRP 레저에서 쉽게 구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XRP를 결제 토큰을 넘어 멀티유스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노력은 리플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솔라나는 초당 5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고성능 퍼블릭 블록체인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2022년까지 네트워크 다운타임 이슈가 있었지만 2023년 이후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통해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솔라나 기술 모멘텀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파이어댄서 클라이언트입니다. 기존 솔라나 소프트웨어보다 월등한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 파이어댄서는 2024년 테스트넷 환경에서 초당 10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며 그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2025년 현재 프랑켄덴서 모드로 메인넷에서 부분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솔라나 재단은 연말 또는 2026년 초까지 파이어댄서를 정식 클라이언트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어댄서가 완전히 도입되면 솔라나 네트워크는 속도 향상은 물론 단일 구현 취약점으로 인한 장애 위험까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요컨대 XRPP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면 솔라나는 파이어댄서를 통해 이미 압도적인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확장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급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XRP의 유통 구조는 에스크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됩니다. 2017년 말 5,500억 XRP를 에스크로에 락업하고 매달 10억 개씩 의무적으로 해지하는 방식으로 공급량을 조절해왔죠. 실제로 2025년 7월 기준으로 3억 660억 개의 XRP가 여전히 에스크로에 묶여 있으며 이 물량은 시장에 풀릴 때마다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단기 트레이더들의 매물이 장기 보유자와 기관으로 흡수되는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XRP 장호가 30% 이상 감소한 반면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포착되면서 건강한 수급 구조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수급 구조는 스테이킹이 핵심입니다. 현재 유통량의 70%에 달하는 솔라나 토큰이 네트워크 검증 보상을 얻기 위해 스테이킹되어 락업된 상태입니다. 이는 시장의 실제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솔라나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FTX 파산 재단이 보유한 대량의 솔라나 물량입니다. FTX가 솔라나 초창기 투자자였기 때문에 수천만 개의 솔라나 토큰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잠겨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100만 개의 물량이 풀렸지만 기관들이 장외 거래 OTC를 통해 대량으로 인수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FTX 물량은 향후 몇 년 동안 일정량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이 물량의 출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XRP와 솔라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투자자의 관점과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적인 헤드라인 랠리를 노린다면 리플, XRP, 이 SEC 소송 종료 이후 ETF 승인과 같은 굵직한 호재를 기다리고 있어 단기적인 재료가 더 풍부합니다. 장기적인 펀더멘탈 성장을 믿는다면 솔라나, SOL는 파이어댄서의 정식 도입과 생태계 확장 등 지속적인 기술 모멘텀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전략에 맞춰 두 자산을 적절한 비율로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 기간별, 단기, 중기, 장기, 최적의 시나리오와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전문 자료로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 무료로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6개월 후를 내다보는 중기 180일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헤드라인 랠리에 초점을 맞췄던 XRP와 달리 중기 관점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XRP에게 6개월 후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XRP 현물 ITF 승인 여부입니다. 다수의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한 XRP ETF의 최종 결정 시한이 올해 말로 예상되고 있어 내년 2월 이전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XRP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이는 곧 막대한 기관 자금 유입으로 이어져 XRP 가격에 새로운 상승 패러다임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플의 ODL 결제망이 더 많은 글로벌 은행에 채택되거나 LRUSD 스테이블 코인 활용처가 늘어나는 등 실사용 확대 시나리오도 중기적인 펀더멘털 개선을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SEC가 ITF 결정을 또다시 연기하거나 거부할 경우 상당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XRPP는 다시 펀더멘털 대비 고평가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XRPP는 중기적으로 ITF 승인이라는 굵직한 호재가 현실화되는가에 따라 희비가 크게 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솔라나의 6개월 전망은 전반적으로 밝은 편입니다. XRP가 외인 이벤트 ITF 승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면 솔라나는 자체적인 기술력과 로드맵의 결실이 가격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강조했던 파이어댄서 클라이언트의 정식 메인넷 도입이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로 예상됩니다. 6개월 후면 파이어댄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네트워크 속도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면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자와 프로젝트들이 더욱 늘어나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 현물 ETF 역시 2025년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어 중기 시점에서는 실제 상품 출시와 초기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솔라나의 수수료 수익이 이더리움의 2배에 달한다는 분석처럼 네트워크 사용률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솔라나가 이미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펀더멘털 지표입니다. 솔라나는 파이어댄서, 생태계 확장, 기관 투자 등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타임라인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FTX 파산 재단 물량의 매도 추이 정도가 있지만 이미 기관들이 OTC로 인수해 분산하고 있어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 180일 관점에서 보면 XRPP는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이벤트 드리븐 투자에 가깝고 솔라나는 꾸준함을 기대하는 펀더멘털 투자에 가깝습니다. 이벤트 기반 투자자라면 XRP의 ITF 승인 여부에 촉각을 곤두쓰며 관련 뉴스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 기반 투자자라면 솔라나의 기술 로드맵, 진척 상황과 온체인 데이터를 꾸준히 추적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전략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자산 모두 매력적인 프로젝트임은 분명합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과 전략에 맞춰 두 자산을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장기 360일, 즉 1년 이상의 관점에서 XRP와 솔라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거시적인 시장 사이클과 각 자산의 근본적인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025년 말에서 2026년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다음 강세장의 정점을 맞이하거나 혹은 그 이후의 조정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의 상승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ITF 승인으로 인한 막대한 기관 자금 유입. 만약 XRP 현물 ETF가 승인되고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채택이 확대된다면 XRP는 2017년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3.8달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펀더멘털 개선. 법적 리스크 해소 이후 기관 자금 유입과 실사용 증가라는 삼박자가 갖춰지면 XRPP는 장기적으로 탄탄한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미 XRPP는 시가총액이 1,800억 달러를 웃도는 거대 자산입니다. 덩치가 큰 만큼 과거처럼 기하급수적인 상승을 재현하려면 막대한 신규 자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ETF 승인 등의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면 장기적인 하락 전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솔라나의 장기 전망은 이더리움을 잇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2위라는 입지를 굳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1년 뒤 솔라나가 확고한 기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솔라나 토큰의 가치 역시 재평가될 것입니다. 파이어댄서의 완성, 파이어댄서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솔라나가 고속저비용 체인의 표준으로 인정받는다면 향후 강세 사이클에서 이전 최고점인 260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가격대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 확장, 솔라나 체인 위에서 DeFi, NFT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고 빅테크 기업의 솔라나 기반 서비스가 출시된다면 솔라나 토큰에 대한 실사용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솔라나는 장기적으로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타고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뒤가 강세장 이후의 조정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XRP와 솔라나 중 어느 것을 사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어떤 기간에 초점을 맞추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 성향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벤트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을 선호한다면 XRP의 ITF 승인과 같은 굵직한 헤드라인에 주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한다면 솔라나의 펀더멘털과 생태계 확장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코인 모두 매력적인 프로젝트임은 분명하며 굳이 한 가지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전략에 맞춰 두 자산을 일정 비율로 분산 보유하며 시장 국면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리거와 무효화 조건을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XRP의 경우 ETF 승인 지연이나 대규모 토큰 언락이 상승 시나리오를 무효화시킬 수 있고, 솔라나의 경우 네트워크 이슈나 경쟁 심화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만든 전문 트레이더들의 요약본이 고정 댓글 링크에 있으니 무료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현명한 투자 스탠스를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